예, 오늘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어 온 사람이죠. 정윤회 씨가 자신의 행적을 보도한 주간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죠. 그런데 정 씨가 최근 제출한 소장에 적힌 주장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 또 반대쪽에, 다시 말해서 시사 저널 측의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또 내년 2월 전당대회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일각 50대 기술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이런 전반적인 오늘의 뉴스, 그리고 속칭 삐라 문제까지 오늘 여러분께 자세하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장제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 민영삼 원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게 우선 말이에요.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 언론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혼하게 됐다.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혼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 사건 잠깐만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누군가에서 미행을 당했습니다. 예. 미행을 당했는데 예. 이 미행을 시킨 사람의 배후에 정윤회 씨가 있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시사 전널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도 박지원 의원이 이제 만만의 얘기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 아무튼 주 내용이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정윤회 씨가 우리 가족 허구적인 사실적인 아닌 관계를 가지고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가족의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제 고소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다른 사건 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윤회 씨가 오늘 진술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이게 진술서를 내면서 가족이 너무나 상처를 받고 가족이 파괴될까봐 내가 이게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한 얘기가 이제 또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딸 얘기도 뭐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승마협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특혜로 국가대표 선발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협회 측에서는 그렇게, 또 전 협회장은 또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실력 있는 친구다라고 지금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시사저널 측은 뭐냐면 딸에 대한 보도는 4월이었는데 이 전 부인은 3월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 이제 언론사 측 대리인의 입장이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정윤회 씨 입장을 들어보면 의혹이 자꾸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과 그 부인을 위해서 사랑을 하지만 이혼을 했다. 이게 해괴한 로맨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아니, 그러니까 돈이 뭐 부도가 나가지고 뭐 부양을 할 수 없어서 사랑하지만 이혼한다는 얘기 들었어도 소문 때문에 이혼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의혹이 아까 말씀하셨던 3월 달에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4월 달에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월 달에 이혼을 하고. 그러면 정윤회 씨는 언론 사는 검열하나요? 어떻게 알았냐는 얘기고. 두 번째는 가족의 명예를 위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툴이 이혼입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족을, 더욱더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게 맞죠. 왜 이혼을 합니까? 또 세 번째는 이혼 조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조건으로 양육권과 저작권을 다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결혼 생활 속에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랑해서 이혼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 포인트들이 전부 의혹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정윤회 씨 말보다는 이 의혹들이 좀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보고 사실 남의 사생활 문제 같지만 사실 이게 묘하게 정치적 의미하고 얽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정윤회 씨 관련 이번 분은 또 한 가지 빠진 게, 정윤회 씨가 막후 실세로서 영향력을 활동을 해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윤회 씨가 소를 제기했거든요. 말하자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의 측근으로서 정윤회 씨가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인데,
정말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정윤회 씨가 호가호위를 하면서 과연 그런 이세를 부렸느냐. 그런 의혹이 계속 지금 나오는데 정윤회 씨가 이제 딸 부분 문제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안 맞는 것은 결국에 본인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본인이 설명하고 좀 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정부와 청와대와 여권을 도와주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예. 자꾸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장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윤회 씨가 사실이 아니고 억울한 부분도 많을 텐데 그냥 조용히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어떻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치적으로 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사실은 의혹이 생길만 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15대 국회 보궐선거에 들어올 때 정윤회 씨가 사실상 선대본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비서실을 만들 때 지금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씨나 정호승 씨나 또 이춘상 씨나 이런 분들을 본인이 다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있을 때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자신이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뭐 물론 직책은 인턴이었지만 실질적인 그 비서실 거느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서실이 그대로 지금 청와대로 부속실로 가지 않았습니까? 총무비서관하고. 그러면 이분들과의 오래된 인연이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경선 시기에 사실은 그 정윤회 씨가 캠프를 움직였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정윤회 씨는 실질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움직여왔고 그 밑에 있던 수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걸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지금 거치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확실히 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이재만 씨도 사실은 이재만 씨가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재만 씨도 기자들 앞에 툭 전혀 관계가 없다든가 어떻게 된다는 거. 또 이제 정윤회 씨에는 사진 한 장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 베일에 가려진 베일에 가려진 게 더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이 증폭되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끊든지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줘야 국민들의 의혹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 좀 진짜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지 안 그러면 계속 뭐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정윤회 씨 얘기 말고 또 다른 게 오늘 나왔던 게 50대 기술원입니다.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저는 40대 기술원이 생각이 나는데 50대 기술원 이게 지금 비노 측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죠? 예, 예. 그거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근데 쉽게 얘기하지. 당 대표자. 근데 결국에 정치는 이제 그 네이밍을 하고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새로운 바람으로 좀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세대 교체를 기치를 내는 것인데 사실 그 안에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노와 비노의 아주 첨예한 그 권력 갈등이 딱 그 정착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말하자면. 예. 근데 여기서 파편 맞는 분들이 이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세균 의원이 당권에 계신 분들은 괜히 50대 기수로 나와가지고 문재인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랬다가 본인도 파편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정치적 해석을 하기 이전에 50대 기수론을 주창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50대 기수는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새로운 새로운 리더십을 갈구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당권을 잡으면 새정치함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어떤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주창하신 분들이 DJ, 노무현이라는 큰 정치인들 그늘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화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정치 입문에 소가호위하고 이렇게 기득권을 안주를 했지 자신들이 자주적으로 자생력 있게 뭐 정치적 모험을 한다든가 정치적 자산을 쌓는다든가 대중성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0대 기술원을 얘기해봤자 공허하게 들리는 거고 민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반 문재인 전선을 만들려는 거냐 아니면 문재인 주저앉히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자승자박 50대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자산을 안 만들고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486들도 이제 사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40대 기술원도 그게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 40대 기술은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71년도 대통령선 결국에는 이제 김대중 후보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렇게 붙은 그런 경기인데 야당의 그 후보 경선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게 그때는 본인들이 치고 나온 거예요. 정말 그때는 유진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정말 40대 초반인 김영삼
그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40대 기술론을 나오고 나서 그때 이 진산 얘기하신 말씀이 구상유치라고 그랬어요. 그 젖비린내가 난다. 아하.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가 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소속 이철성 후보가 치고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40대 기술론이 하나의 바람을 일으켜 노무현 그 바람처럼 40대 기술론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결국에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런 아주 그 당시의 야당 역사로 보면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 있었죠. 근데 그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생각지도 못할 그런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치고 나온 40대 기술론을 아니 김부겸 전 의원이든 박영선 의원이든 무슨 486의 우상 의원이든 본인들이 치고 나와야지 50대 기술론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지금 만들어주면서 그거 핑계 삼아서 문재인이 못 나오게 해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예. 그 바람도 안 불. 예. 아니 근데 저는 이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지금 전당대를 둘러싸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예. 참 연민을 느낄 정도예요. 예. 한 사람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얘기와 온갖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읍소형. 당권 대권 분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재인 의원은 대권을 나가실 분이니까 당권 잡으면 스크래치 나고 문매 맞으니까 지지율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고귀하게 있으시면 제가 당권을 맡아가지고 당을 잘 이끌어가지고 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당권 잡아서 제일 잘하면 대권 나가면 안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48%가 문재인 의원을 지지를 했는데 문재인 의원 리더십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모르죠. 이분이 지금 보여준 거는 뭐 이상동 교수 영입한데 우왕좌왕하고 NLL 논란 생기고 또 맞아요. 뜬금없는 뭐 단식하고 이런 거 외에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진정한 노무현이 아닌 문재인 정치가 뭐냐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나중에 대권 후보로 나오라는 얘기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협박행위입니다. 나 당신 당대표 되면 나 분당할 거야. 뭐 정동영 고문부터 시작해서 정대철 고문 또 민진모 이런 분들이 분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도 궤변인 게 다른 분들이야 뭐 민진모나 저기 그 정대철 고문 같은 건 좀 중도파니까 좀 색깔이 안 맞으니까 분당한다고 칩시다. 정동영 고문은 요즘 가장 새정치연합에서 랩다운 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호남 돌아다니면서 지금 호남 민심이 그러니까 분당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친노 패권주의 안 된다는 분이 호남 패권주의 되는 겁니까? 이런 지금 이치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면서 정대철 고문이나 안철수 대표 만나가지고 분당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참 웃긴다. 분당마저도 네.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책임이죠. 정치력이고. 그래서 사실은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 사랑해서 이혼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사랑을 그렇게 하는데 이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저는 새정치연합이 하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는 얘기가 오로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아니면 안 문재인. 이 노름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 보니까 예. 연민마저 듭니다. 지금 정동영 의원, 바로 그 정동영 전 의원이 어딜 찾아갔네? 손학규 전 대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손학규 전 대표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마침 손학규 전 대표가 계신 곳이 호남이에요, 이게. 묘하게 이게 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손학규 전 대표의 그 부활은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예. 이게 원하고 갈구하는 그런 희망의 그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의 어떤 섬 같은 지역으로 예. 이 손학규 의원이 계신 곳에 자꾸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또 안 되는 분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비노들이 가는 거예요, 비노들이. 그런데도 저는 거기서 한 대목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손학규 고문을 지금 찾아간 분이 크게는 세 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두 분은 좀 못 만났고 한 분은 식사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손학규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 정치의 결하고 좀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닌 분은 좀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것을 좀 찾아내긴 했는데 물론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좀 공교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지금 계속 어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아주 그 상 고문으로서 지금 계속 위치를 점하고 계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직 정치 떠나셨는데 은퇴를 했는데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박영선 의원 또 박지원 의원 정동영 고문이 찾아갔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말씀 하셨대요.
현실 정치에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아부를 했다는데 이 세 분 말이죠. 예. 이 손학규 대표 고문의 빈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신들도 그냥 빈자리를 좀 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아부를 하면 손학규 고문 입장에서는 내 빈자리가 그렇게 커? 다시 복귀해야 되나? 이래서 복귀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은퇴해놓고 복귀하는 게 탁만 띄워주니까 복귀하는 건데 주위에서 그렇게 만약에 손학규 고문이 수영 깎고 나 당권 잡으려고 뛰어나와 보세요. 이분 세 분들 뭐라 그러나? 정치를 희화화시키네 뭐네 얼마나 또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손학규 고문을 이렇게 이게 조용히 이제는 이제 우리 정계의 어른으로 남기고 좀 이렇게 놔줘야지. 이 지금 표 구걸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손학규 고문도 마찬가지예요. 반기문 총장처럼 어영부영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탈당해버리고 나 새정치연합하고 이제 끝낸다. 이제 정계의 고문을 완전히 원로로 남겠다. 이렇게 선 긋는 게 저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 새정치민주연대 친노든 비노든지 간에요. 지금 호남 가장 그 텃밭이라서 호남 개혁 세력의 민심은 정말 친노 패권 세력에는 떠나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